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슈퍼 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 돈의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진다. 오늘 읽은 책이 당신의 부를 만들어줄 것이다. 부를 얻고 싶다면 먼저 돈 공부를 시작해라. 신진상 지음 미디어숲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지은이 신진상. 신문사와 잡지사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오랜 시간 강사로 숱한 학생들을 명문대에 입학시켰다. 그간 수많은 책을 읽었고 책을 통해 인생을 배웠다. 우리는 대부분 돈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대학을 졸업해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구조가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위해 일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배운 적도 없는 돈 공부가 어떤 공부보다도 필요한데도 여전히 무시되는 실정이다. 살아가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다면 고통이 함께한다. 돈이 없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갈수록 자본주의가 심화하면서 경제적 부를 추구하는 욕망도 커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돈이란 무엇인지,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 책은 돈의 속성을 보여주는 책에서 역사와 문화, 세계를 가로지르는 인문학 도서까지 아우르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 공부를 시켜준다. 이 책을 읽는 것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차례. 시작하며 인생에 한 번은 필요한 돈 공부. 스텝 0. 돈이 보이는 책 읽기란 무엇일까? 스텝 1. 슈퍼 리치에게 배우는 돈의 속성. 스텝 2. 투자는 심리게임. 인간 심리 꿰뚫기. 스텝 3. 돈의 흐름을 결정해온 역사 읽기. 스텝 4. 사회 현실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스텝 5. 성공 투자 전략. 국제 정서 읽기. 스텝 6. 주목받거나 앞으로 부상할 사업과 기업. 스텝 7. 코로나 이후 인류의 미래. 스텝 8. 투자는 처음인데요. 에필로그. 돈 공부 8가지만 꼭 실천하자.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작하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며 인생에 한 번은 필요한 돈 공부. 우리가 1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로맨틱 드라마 제목 같은 이 문장이 2020년 3월 이후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 들어있는 의미는 다들 알다시피 바로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원격 근무, 원격 수업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모든 일상에 비대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분명 다른 세상입니다. 과연 우리는 1년 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가 노를 넘어 네버라고 답합니다. 설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인류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어도 예전처럼 마음 놓고 세계 여행을 다닐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극장, 운동장, 테마파크 등도 여전히 기피 대상일 겁니다. 2차 코로나보다 더 센 바이러스는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빠른 시간에 급격히 바꾼 코로나는 사람들의 마음마저 바꿔놓았습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달라진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고용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낀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입니다. 예탁금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하고 SK바이오팜이라는 한 기업의 IPO에 무려 31조 원의 공모금이 모였습니다. 지난 8월 주식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이 3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매일매일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역사회로 본격적으로 전파되면서 정부는 186조 원의 돈을 새로 찍었습니다.
이 돈은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하는 부동산 투자로 흘러간 게 아니라 대부분 중시로 유입되었습니다.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않는데 주식시장만 상승하는 것은 강력한 유동성의 힘 때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주가는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하면 부동산, 부동산하면 아파트를 떠올렸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국민이 동학개미가 되어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죠. 주식은 부동산보다 국제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식시장이 잘 돌아가야 기업이 잘 되고 수출과 내수시장이 모두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부동산은 부의 불평등만 심화시키고 거품만 키워 경제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현 정부는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을 보호하되 부동산 시장은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잘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상 초유의 낮은 금리 때문입니다. 은행에 1억을 맡겨놓아도 한 달에 이자가 20만 원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손해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을 이야기하자면 코로나와 주식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모두가 돈을 벌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하지만 부자가 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어렵다고 지레 단념하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시드머니가 없어서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벌려면 종잣돈이 꼭 필요할까요? 투자는 여윳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투자를 못하는 솔직한 이유는 돈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세상과 돈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공부하면 할수록 눈앞에 선명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돈을 벌기 전에 먼저 돈 공부를 하고 투자 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워렌 버핏을 비롯해 수많은 투자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돈 공부 좀 제대로 하고 투자하라. 돈은 누군가에게 경제적 자유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돈이 없으면 고통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을 벌고 싶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지만 돈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문학, 심리학, 역사학, 정치학, 뇌과학, 4차 산업혁명, 바이오 산업 등 전 분야를 넘나들며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돈은 경제학만으로 접근해서는 그 실체를 알 수 없고 기술, 정치, 심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회장이자 가치 투자의 선도자로 불리는 하워드 막스는 저서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투자에 관해 얼마나 복잡한지 이해한 뒤 서로 다른 측면을 동시에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철학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세상 모든 일이 복잡 다단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것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워드 막스의 철학을 책에 반영해 복잡한 투자의 실체를 선명하게 밝히고자 노력했습니다. 돈에 대해서 알고 싶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되기 위해 꼭 읽어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준비운동으로 독서에 대한 기초 체력을 키우는 파트를 제외하면 모두 8단계로 구성됩니다. 스텝 1에서는 돈의 속성과 본질을 파악합니다. 돈에 관한 동서양의 다양한 책들을 읽어보며 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돈에 비유하자면 곧 돈은 지피입니다. 돈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죠. 스텝 2에서는 나를 포함한 인간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도구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심리학과 뇌과학이죠. 심리학과 뇌과학의 최신 이론에 관한 책과 함께 인간의 욕망을 분석해 봅니다. 스텝 3에서는 인간의 역사에서 돈과 관련된 가장 큰 사건 5가지를 다룹니다. 네덜란드의 튤립화동에서 2008년 금융위기까지 탐욕과 두려움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다룹니다.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유대인도 하나의 사건으로 다룹니다.
스텝 4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돈은 사회학과 정치학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각자 도생이 대립하는 가운데 유튜브, 세대 갈등에 숨어있는 행간의 의미를 읽는 것이 우리 사회 이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데도 얼마나 요긴한지 밝힙니다. 스텝 5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일본까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해외 이야기들을 묶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전까지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주로 받았죠. 일본의 자리를 중국이 이어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가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줄지도 다릅니다. 가장 분량을 많이 할애한 스텝 6에서는 산업 공부를 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기업에 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는 눈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업황입니다. 어떤 업종이 뜨고 있는지, 앞으로 뜰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코로나로 승자는 분명해졌습니다. 언택트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언택트 기업들은 실은 4차 산업혁명의 테마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코어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입니다. 이 주도권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건곤일척의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중국 공산당의 생각을, 미국의 경우 애플,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테슬라, 페이스북 등 전 세계 내심을 사로잡은 미국 업체가 가진 힘의 원천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돈의 미래가 보입니다. 스텝 7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 변화에 대해서 다룹니다. 어떤 이는 코로나로 전 세계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끝날 것이라 주장합니다. 반대로 자본주의의 발전을 주장하며 큰돈을 벌 기회라는 이들도 있죠. 저는 두 주장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스텝 8에서는 이론 공부를 끝낸 뒤 실전 투자에 들어가기 전에 읽으면 좋은 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목받는 주식을 중심으로 미국 주식, 부동산, 채권, 금투자, 달러 투자에서부터 안전한 재테크 수단이라는 보험까지 가능한 모든 투자 수단을 다룹니다.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어도 주식 투자 광풍 때문이 아니더라도 투자 관련 공부는 인생에 한 번은 할 만합니다. 이 책으로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책과 함께 돈에 대해 제대로 알고 미래를 읽는 통찰력을 키운 뒤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진상. 스텝 0. 돈이 보이는 책 읽기란 무엇일까? 돈은 누군가에게는 생존이며 누군가에게는 버티는 수단이고 누군가에게는 계획입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일단 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 책으로 하는 돈 공부인 만큼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일단 돈이 보이는 책 읽기가 무슨 의미인지부터 살펴보고 슈퍼 리치들이 부를 추적한 그 시작이 책 읽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워렌 버핏을 비롯해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공통점이 책을 즐겨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읽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돈 공부에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읽어야 하는 책들을 나이별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방법도 소개합니다. 그 시간에 책이나 읽어라. 세계 1% 슈퍼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원칙을 명쾌하게 정리한 더 리치에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소득 기준으로 극빈층, 저소득층, 중상층, 고소득층, 초고소득층 등 5가지로 구분합니다. 저자 키스 캐머린 스미스에 따르면 이들은 돈에 대한 관념이 다르다고 합니다. 극빈층에게 돈은 곧 생존입니다. 저소득층에게는 돈을 보면 어떻게 한 주를 버틸지 고민하죠. 중상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간의 단위가 다릅니다. 한 달입니다. 이들은 생존을 넘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고소득층은 돈에 대한 관념부터 다릅니다.
1년 단위로 어떻게 살지 재무 계획을 세웁니다. 초고소득층은 무려 10년 단위로 삶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이 세운 계획의 결과는 경제적 자유죠. 돈은 누군가에게는 생존이며 누군가에게는 버티는 수단이고 누군가에게는 계획입니다. 돈이 보이는 책 읽기란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다양한 이유 중에 하필 돈 때문에 책을 읽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돈을 벌기 위해 왜 책을 읽어야 할까요? 우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겠습니다. 성인이 책을 읽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공감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일 수도 있죠. 순수하게 재물을 위해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책을 읽는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돈이 없을수록 돈 때문에 받는 고통의 정도는 훨씬 더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에 관한 공부는 스스로 알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달러를 마구 찍어서 뿌리고 있고 그에 따라 실물 경제가 최악인데 미국 주가지수는 지붕 뚫고 하이킥 중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돈에 대해 알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고 어떤 선택과 대응을 해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모르면 이런 일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며 찾아오는 기회도 자연스럽게 날려버립니다. 돈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는 저절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돈을 벌기 전에 이미 돈 공부를 마쳤습니다. 주식 투자로만 100억 원을 번 개미 투자자 선물 주는 산타는 져서 선물 주는 산타의 주식 투자 시크릿에서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무조건 4권의 책부터 읽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권하는 4권의 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2.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3. 랄프 웬저의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4.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돈 공부는 인터넷 뉴스와 유튜브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활자를 통해서입니다. 책으로 하는 공부는 인터넷으로 할 때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깊이가 있습니다. 읽으면서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으며 더 궁금한 점은 인터넷에서 찾아 돈에 대한 어렴풋한 지식을 살아있는 지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책 한 권 한 권에는 저자의 경험과 지식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은 풍월은 이 말도 진리 같고 저 말도 진리 같습니다. 판단도 누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게 되죠. 그러나 책으로 읽은 지식은 정보들을 취합해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돈이 보이는 책 읽기는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돈을 책으로 공부하고 돈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먼저 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돈의 역사에서 돈에 지배당하는 인간의 심리를 공부한 뒤 돈을 움직이는 정치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과 돈의 맥락에 대해서 배웠다면 실제 돈을 벌어다주는 업종, 특히 코로나 이후 주목받는 미래의 성장 산업을 공부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과 더불어 살아있는 월스트리트의 신하로 불리는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공부 없이 하는 투자는 패도 보지 않고 치는 포커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젤란 펀드를 2천만 달러에 인수한 후 13년간 운영하며 700배에 달하는 140억 달러의 회사로 성장시킨 주인공입니다. 펀드 매니저로 재직하는 동안 1만 5천 개에 달하는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주식 투자 능력에 유전적 요소 따위는 없습니다. 나는 타고난 투자 감각이 없어서 손실을 봐 라고 투덜대는 사람들에게 린치는 한마디 합니다. 그 시간에 책이나 읽어라. 다독가인 세계의 부자들. 워렌 버핏은 부자가 되는 꿈을 품고 11살 때부터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취미는 단 하나, 독서라고 합니다. 최근 투자한 애플의 주가가 급등해 자산 규모가 100조 원을 향해 달려가는 90세의 투자자 워렌 버핏은 자신의 부는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 바이블이란 책을 보면 버핏이 얼마나 독서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의 투자에 관한 생각 대부분은 내가 1949년 19살에 산 그레이엄의 저서 현명한 투자자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투자의 세계에서 방황하면서 투자에 관한 글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나는 여러 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손대기도 하고 시장 지표를 이용해서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사 책상에 앉아 시세 테이프가 적혀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고 해설자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모두 재미있었지만 아무 성과도 없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 현명한 투자자는 그리스 문자나 복잡한 공식도 없이 아이디어를 우아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산문으로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나온 개정판의 8장과 20장에서는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핵심 포인트가 오늘날 나의 투자 판단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선물 주는 산타와 워렌 버핏에게 돈의 뮤즈와 같았던 현명한 투자자는 다음 장에서 거론하고 이번 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부자들과 역사 속 부자들은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가장 친한 친구이며 세계 최고 부자 순위에서 1위를 수십 년 동안 차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자신을 키운 건 도서관의 책들이라고 말하는 독서 예찬론자입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으로 재임했을 때부터 휴가 기간엔 책을 읽으며 통찰력을 키우고 책에서 배운 교훈을 직원들과 공유합니다. 시가총액 1조 5천억 달러를 돌파한 오늘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책 읽는 빌 게이츠와 CEO에게서 영향을 받아 독서를 즐긴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았던 역사 속 최고의 부자는 석유 재벌 록펠러입니다. 록펠러의 재산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더 많습니다. 록펠러는 아버지의 외도로 생계를 책임진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매일 성경에 나오는 교훈을 록펠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엇보다도 독서 습관을 강조했죠.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읽은 내용을 깊이 생각하는 습관과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독서를 통한 자기 개발은 부의 법칙을 알게 하는 힘이 되었죠. 록펠러와 함께 19세기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기록되는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 또한 독서의 힘으로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어린 나이 기술자가 된 카네기는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의 전보 기사로 취직했습니다. 정규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카네기는 열심히 책을 읽어 지식을 넓혀갔습니다. 책은 주로 동네 사설 도서관에서 빌려보았습니다. 그때의 독서가 앤드류 카네기 일생의 지적 바탕이 됐습니다. 카네기는 책을 빌려준 당시 도서관에 감사해 부자가 된 이후 엄청난 수의 공공도서관을 짓는데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2020년 11월 현재 미국 주식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은 전기차 회사 테슬라입니다. 8월에 액면 분할하면서 주가는 더욱 올랐죠. 13년 동안 적자를 본 회사, 영업이익 대부분이 차를 팔아서 낸 이익이 아니라 탄소 배출권 거래로 얻은 이 회사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투자하는 걸까요? 바로 리더인 일론 머스크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머스크는 여러 면에서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혁신하고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목표가 비슷하죠. 또 한 가지 비슷한 점은 독서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하루에 책 2권을 읽는 책벌레입니다. 그는 반지의 제왕이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아이작 아이포프의 파운데이션 같은 SF 판타지 소설부터 닉 보스트롬의 AI 미래보고서 슈퍼 인텔리전, 그리고 스웨덴의 물리학자 막스 테그마크의 라이프 3.0 같은 미래지향적 책까지 전방위로 읽습니다. 테슬라 모터스의 저자이자 미국의 전기차 전문지의 편집장인 찰스 모리스는 자신의 책에서 일론 머스크의 최대 장점을 미래를 내다보는 성경 지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믿기 힘들 정도로 야심찬 목표를 생각해내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중간 단계들에 초지일관 집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늘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는 사람이죠. 머스크의 이런 능력은 타고난 측면도 있겠지만 1만 권 이상의 책을 읽은 다독가로서의 경험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읽고 또 읽는다.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2000년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는 다 같은 시스코인데 알파벳 철자가 다른 두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적인 기술주 시스코죠. 다른 시스코는 구내식당에 음식료를 제공하는 회사로 1970년대 미국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기술주 시스코는 처음 IPO를 했을 때 주식을 보유했다면 무려 103,677%, 연평균 217%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보이면서 보유자에게 돈벼락을 맞게 했습니다. 시스코는 수익률 대비로 무려 219배에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반면 다른 시스코는 시장 평균 PER인 31배보다 낮은 26배에서 거래되었습니다. 미래 가치를 더 중시하는 투자시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일이죠. 그런데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기술주 시스코의 수입은 영업해서 번 돈이 아니라 M&A를 통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익의 3분의 1은 사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임직원에게 교부된 스톡 옵션에 대한 세금 우대 조치에서 나왔습니다. 반면 다른 시스코는 빛나지는 않지만 제대로 된 돈을 버는 회사로 기술주 시스코와는 달리 배당률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기술주 시스코의 대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인수 실패로 구조조정 비용이 해마다 수십억 달러가 생겼습니다. 그에 따라 닷컴 대폭락 때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주식의 거품은 폭삭 빠졌죠. 반면 다른 시스코는 착실히 영업해서 기술주 시스코가 폭락하는 동안 꾸준히 상승해 같은 기간 56%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식 투자서의 성경이라 불리는 현명한 투자자는 워렌 버핏의 스승이며 현대 투자 기법을 창시한 벤저민 그레이엄의 49년 명저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개정판이 꾸준히 나왔고 2000년대 이후에는 투자평론가 제이슨 츠바이크가 2000년대 기술주 폭등과 폭락의 경험을 토대로 벤저민 그레이엄의 이론에 대한 논평을 추가한 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레이엄이 쓴 20개의 투자 원칙과 츠바이츠가 현재의 시각에서 그의 지적이 얼마나 예리하고 통찰력이 살아있는지 보여주는 20개의 논평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레이엄은 투자자이자 학자,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는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서 학식도 인정받고 인간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니까요. 문학적 재능도 뛰어나 브로드웨이에서 공연까지 했던 희곡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레이엄의 투자 원칙은 철저한 분석 아래 원금의 안정과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투기라고 분명히 구분합니다. 자신의 책이 투기의 목적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거죠. 그레이엄이 묘사하는 현명한 투자자는 방어적인 투자자, 소극적인 투자자를 뜻합니다. 그가 주장한 안전마진의 원칙이 잘 설명해 줍니다. 안전마진은 한마디로 위험은 적고 기대 수익은 높은 것 또는 비싸지 않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이렇게 보수적인 투자를 투자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인간은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미래는 항상 미지의 세계이다. 가운데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등의 표현에서 그의 조심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분석하기에 미국 증시에서 최고의 성과를 보인 30개 종목은 예측 불가가 답이었답니다. 그는 앞서 시스코의 사례처럼 상식 밖의 숫자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의 제1원칙으로 읽기를 강조합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항상 위인장을 읽어라. 그리고 재무제표를 읽고 주석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사실은 되도록 뒤에 숨기는 경향이 있으니 뒤부터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레엄이 만나는 월스트리트에는 사기꾼, 거짓말쟁이, 도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에 따르면 월스트리트는 기쁨에 들뜬 동화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대박 한 명을 위해 쪽박 수백 명이 나오는 현실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대박이 아닌 나머지 수백 명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려면 상식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마인드로 회사를 봐야 제대로 된 종목을 골라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레이엄에 따르면 이 세상에 좋은 주식이나 나쁜 주식은 없으며 싼 주식과 비싼 주식이 있을 뿐입니다. 최고의 우량 주식도 너무 비싸면 팔아야 하고 최악의 주식도 너무 싸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기술주, 미래주, 바이오주 이런 것들에 너무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레이엄의 말 중에서 다음은 정말 공감이 가는 표현이었습니다. 희귀암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와 일반 쓰레기를 처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회사 중에서 어떤 주식이 더 오를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암 치료제는 대부분 투자자에게 훨씬 흥미롭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새로운 방법이 아마도 더 큰 돈을 벌게 할 것이다. 언론은 신약 신기술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이 띄운 기업치고 제대로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주 뉴스를 보는 투자자들은 전혀 보지 않는 투자자들보다 절반의 이익을 거둔다. 그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높은 지능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제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기준을 다음의 7가지로 제시합니다. 적정한 규모, 이익의 안정성, 배당 기록, 적정한 주가 수익 비율이 평균 15배가 넘어가지 않는 주식으로 한정할 것, 그리고 적정한 주가 순 자산 비율 PER에 PBR을 곱하고 그 결과치가 22.5인지를 보고 예습하고 이웃을 확인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만큼 현명하지 못한 일반 투자자들은 이 말을 꼭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전체 주식 투자의 자금의 90%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자신이 선택한 종목을 위해 남겨두라.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